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 마무리 지어요. 1순환에 이어서 1순환 거 조금 복습하고 바로 2순환 오늘 정상적인 진도 빼겠습니다. 끝까지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3순환 때는 다시 원위 취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우리 1순환에 했던 내용 조금 복습하고 우리 정상적인 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자, 일단은 304쪽이죠. 304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그죠? 304쪽. 자, 오늘 도시개발법 2순환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신시까지 신도시 조성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의 절차를 기울여 놓고 있는 법이다.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개발법에 법적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시까지가 이거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져요. 이 도시개발법은 정확히 2000년 7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도시개발이 없었느냐? 신시까지 조성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어요. 그거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강력한 수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되어지면 택지로 쭉 개발을 하고 주택건설 촉진법 그리고 도시계획법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하나의 신시가지를 만들어낸 게 대표적인 게 분당 그리고 일산, 삼본, 평촌, 뭐 중동, 일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법률로 해서 하나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절차도 있고 비용도 시간도 많이 걸리죠. 많이 들고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단일 법률에 의해서 일단 신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의 이 수용 파트를 따오고 그리고 구토지구익정리사업법이라는 환지 파트를 기울여놓고 있는 이 법률이 없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2000년 7월부터 하나의 단일 법률인 도시개발법으로 탄생이 되어지는데 이 도시개발법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일단 수용이라는 것 자체는 강력한 이 공적 주체만이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 당신네들한테도 수용권을 한번 줘볼 거니까 스스로 알박기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 시행자도 수용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공공시행자만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이 지문이 뜨면 도시개발법이 만든 재정 목적이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수용을 갖다가 사인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의 땅을 갖다가 팔아버릴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원래 자기 땅을 갖다가 자기가 팔아야지 어떻게 남의 땅을 팔어. 지나가는데 여기 남의 땅이 있는데 저기 하이마트짜리 내가 팔아버릴까? 그럴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잘 봐주셔야 돼. 오늘 그거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그랬어요? 잠깐 복습 좀 한 15분 정도 복습 들어가고 이순환 정상적인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구역 안에서. 구역 꼭 잡아야 돼요.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에서 받는 거고? 구역 안에서 그것도 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 하더라도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우리 정비사업도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여기에. 쌍용동 여기에 재건축하겠다 해서 무슨 이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 세롬학원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세롬학원에서. 별로 재미가 없어. 집에 가서도 해야 돼. 집에 가서도.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에서 하냐면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교 신도시를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계획관리지역을 판교 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이런 것들처럼 여기에 신시가지로 조성하겠다 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도시지역 내에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구역 안에서 하는 거.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 자, 우리 계획관리적인 판교 신시까지 한번 조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역을 한번 딱 지정했어요. 지정하는 순간 이 구역은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계획구역으로 결정해서 고시된 곳으로 보자. 자, 다시 갑니다. 여기에 구역을 딱 지정하는 순간 이 지역은 뭐와 뭘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자.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보자. 원래 이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지. 공법만 해. 다른 것도 좀 해. 이뻐 죽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는 거야. 개 두 마리로 대체하자.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유효 지역에.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뭐 예의가 아니지. 옛날 거 지난주에 배웠던 걸 들먹이는 건 미안하기도 하지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자. 그런 얘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친 걸로 보겠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구역 지정고시 하는 순간 바로 이걸로 결정고시 된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 거친 걸로 보겠다. 따라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심의 이런 것들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고 하겠어. 돈도 들고. 그런 걸 다 거친 걸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쓰죠. 지정권자. 자,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가 되어지는 것이고, 옳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따라서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다시 한번 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크게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나옵니다.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에 와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로 나왔죠. 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복습 들어가는 겁니다. 복습. 나중에 또 3선에 다 할 거예요. 자세히. 자, 일단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국관 삼시천으로 간다 그랬어요. 국관 삼시천 이렇게 됩니다. 자, 국관 삼시천 이렇게 되어지죠. 국관 삼시천. 봐. 이게 원래 33만이었다고. 그런데 30만 이렇게 된 거야. 짜맞췄어. 뭐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한다. 원칙.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는 경우로서 주거단지 조성된 다음은 30만이 한다. 원래 33만인데 30만을 이렇게 짜맞춘 거야. 그러면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는구나.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와 저걸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디에 지정할 건지, 불당지구에 지정할 건지, 어디에 지정할 건지, 성성 1지구에 지정할 건지, 2지구에 지정할 건지. 우선 지구, 위치, 면적, 그리고 인구 얼마 집어넣을 건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몇 개나 확충이 되어야 되는지, 종류는, 그리고 학교가 들어간다면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가 들어갈 건지, 인구수에 맞춰서. 계획 잡고 지정해야 돼요? 계획 없이 지정해야 돼요? 옳지. 계획 잡고 지정해야지. 자, 이 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여서 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요. 개발계획.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줄임말.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줄임말. 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런 틀로 가요.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동일하다 하면 맞는 말이다. 내용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뭔가 여기에서 뭐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제안이라는 것도 있었고 요청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가요. 잘 봐야 돼요. 네. 제안한다. 뭐를 제안하는 거냐?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야. 요청한다. 뭐를 요청하는 거냐?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여기서 제안과 요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정확하게는 이제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신시가지로 조성해보자 해서. 자, 안 지워요. 안 지워. 쓰는 열정을 보면 눈사람인지 이게 뭔 놈의 뭔지 잘 그렸어. 아니 요걸 조금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걸 조그마하게 그려야 좀 이해가 가지. 이놈을 크게 그리고 이걸 쬐까맣게 그리면 어떻게 하자고. 이게 몸통이요 눈사람. 징그럽구만. 안 그리는 게 낫지. 휴대폰으로 찍어.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조그마하게 그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 이걸. 아이고. 어느 게 눈사람인가를 모르겠네. 새끼 눈사람이 어른 눈사람을 잡고 있네. 다른 데서는 빵빵 터지 이런 것도 안 웃고 있어. 자, 봐요. 자, 이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누구는 제한할 수가 없냐면 이게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꼭 잡아야 돼.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옳지, 조합이지? 아, 조합은 제의된다. 이거 제의되는 거야, 이거에. 꼭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네. 자, 잠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니까 뭐 제한한다는 말이 없지. 자기가 지정하면 되는 거지, 뭘 제한해. 꼭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했는데 왜 조합은 제한이 안 되는 거냐면 조합은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토지 소유자인 갑, 을 이런 자들이 이게 조합을 결성한다고. 아직 조합이 안 나와 있는 상태야. 구역이 지정되는 걸 제한하는 거니까.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거니까. 조합이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누구한테 제한하느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사가 다 하죠. 하급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렇게 제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유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하자 이런 거 이유는 거 아니야.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절차가. 이렇게 제한도 있고 이렇게 요청해서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구역 지정한다 하더라. 이런 틀로 가고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제가 얘기할게. 하는 것만 해. 처음 공부하시면 어디가 중요한지 모른다고.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일순환 때 우리 분수를 잡아주셔야 이 틀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분수에서 우선 제한하면 몇 분의 몇? 옳지, 3분의 2. 살아있네요. 어떻게 공부하셨네? 복습해가지고 오셨네? 아, 나는 또 기대도 안 했지. 우리 환조용령이라는 게 있었죠. 환조용령. 네? 환조용령. 자, 환지방식이에요.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환지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예, 환조 용용. 환조로 노래하면 용용되고 돌려야 된다.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예. 자,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 있죠? 조합 설립 얼마? 옳지. 3분의 1. 옳지. 2분의 1. 수용 사용이죠? 수용 사용 얼마? 3분의 2에 2분의 1. 이렇게 가죠? 자, 지방자치단체 등. 옳지.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100% 합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자, 초창기 때는 여기 플러스 있죠? 이게 밑와 고 이런 뜻이야. 이걸 또는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 둘 다 충족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요. 이거 삼순환에서 문제까지, 계산 문제까지 풀어가 이거. 우선 지금은 밑와 고 이런 형태로 걸려야지 또는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잡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옳지. 면적이죠. 이 뒤에 나와 있는 건 옳지. 사람 수의 총수를 나타내는 거지. 요건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요건 사람 수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총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비법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정비사업 해 들어가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이제 앞이고 정비사업은 면적이 뒤에요. 그냥 사람 수가 앞이라고. 여기는 사람 수가 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중심으로 해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우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집 없는 사람 집이라도 한 채씩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공급하자는 취지. 사람 위주로 하겠다는 사업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 제한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이요. 민간 시행자만. 이때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인데 조합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참 조심해야 돼요. 민간 시행자만. 자, 잠깐만. 요 제한이거든요. 요 제한인데 요게 민간 시행자만 이렇게 제한할 때 토지 면적 이 3분의 2승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공시행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토지 면적 3분의 2승의 토지 소유자 동의였자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민간만 그렇다고 민간만. 공공시행자는 제한할 때 이 동의요건 필요 없다니까. 아무 말도 아닌데 이해 못한다.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항 없지? 민간만 그래? 네. 대답 안 하려고 하지 마. 나도 안 할게. 오늘 2시까지 안 하면 끝나 그냥. 공공시행자 시국기지 소조 임연법 해가지고 시국기지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 소조 임연법 민간시행자. 공공과 민간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충남개발공사는 공공시행자예요, 민간시행자예요. 그래, 그런 자는 해당 사항 없다고. 민간만 그렇다는 얘기야. 자, 봐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민간도 할 수 있다니까. 단지 조합은 제외되는 거고. 조합은 왜 제외되냐면 우리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면 싸그리다 수용하려면 이걸 합의를 해야 될 건데 합의 조건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때요? 합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지적 공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조합을 결성해버리면 말이야. 조합재산 따로, 원칙적인 토지 소유자 재산 따로야. 어떤 재산을 뭘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무슨 합의를 하게? 우리 조합은 법인으로 하지. 그런 얘기 있었죠?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 따라서 조합 스스로가 재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다. 조합 재산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일단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민간이 해 들어갈 때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 들어갈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단순 동의 얻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공부상 소유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등기부상 소유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였어요. 매입하고가 소유하고로 바뀐 거야. 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 소유자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버린 거야 이게. 공부상 소유자로 동의 쭉 얻다가 보니까 우리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어디 하죠? 어떻게? 실제적인 소유자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뭐 염탐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 문제점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싹 필요 없고 일단은 실제적인 소유자 필요 없어요. 등기부상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갖다. 그래서 소유하고로 바뀐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아주 많았어요. 이제 싸그리 필요 없고 공부상 소유자로 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매입하고를 소유하고로 바뀌는 겁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민간이 수용 사용방식으로 하려면 말이죠. 자, 우리 민간이 수용 사용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자기 땅들이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를 이 땅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어야만 자기 땅이야만 나머지를 뭐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겨.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야.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자, 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요. 구역의 지정이 딱 되어지면 여기에서 드디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시행자가 나와야 돼. 구역 지정됐으니까 사업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요 구역 안에서. 자, 시행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지면 시국기지 막 이렇게 간다 그랬죠? 네. 자, 자세하게 알 건 없는데 이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시부터 갑니다. 시부터 시행자. 시국기지 이렇게 간다고. 기지, 소조, 옳지, 이면법 이렇게 가는 거야. 이면법 이렇게 가는 거지. 시국기지 이렇게. 소조, 이면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시국기지가 이게 공공시행자에 해당이 된다. 공공시행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공공이고 여기가 민간시행자구나. 이렇게. 그럼 민간시행자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조합은 제의하고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갈 때도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구나.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공공시행자가 누구냐?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정확하게는 공공시행자 중에서 즉 행정청인 공공시행자에 해당이 되어지죠. 행정청이 시행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는 기관입니다. 기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정부 출연기관이다. 이렇게 되죠. 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을 얘기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을 얘기해요.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이 있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의 공공기관이다. 꼭 이해를 해주고 따라서 한국이 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한국철도공사. 자,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각종 이제 공단, 한국철도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충남개발공사, 서울은 SH공사, 경기는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런 것 등이 바로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 여기까지를 공공시행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민간시행자다. 정확히 할 건 없고 소조 이면법에서. 자, 소조 이면법에서 소가 뭐냐 하는 거죠. 이걸 토지 소유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들로 구성된 조합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본질이 같은 자다, 틀리는 자다. 이 자들이 본질이 같다, 틀리다. 같다. 포장만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자들이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면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자다. 자,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전부 환지 방식이죠.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당연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 니네들이 해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행자가 나와서 이거 정확히 알 거 없어요. 자, 시행자가 나와서 요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어. 요 구역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기 요 구역을 이렇게 해서 요 구역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요걸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요걸 갖다가 관공서 들어앉히고 여기에 학교 들어앉히고 여기는 근린공원 조성하고 여기는 도서관 부지로 쓰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자 그랬어요.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옳지. 안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잘하는데 15점 나오는 이유가 뭐지?
20점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대답 정도 나올 정도 되면 20점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월 모의고사에 15점 나왔어? 자, 따라서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말한다. 안 지워. 지우지 마세요. 쓰는 열정을 보면 새벽 3시까지 막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 이걸 보면은 새벽 3시까지 공부할 것 같아. 가자마자 이거 갖다 놔버리고 올 때 공시법책 가지고 와. 지금까지 그러더라니까. 그걸 한겨울에 그랬으면 됐지. 지금 벚꽃이 피는데도, 벚꽃 피어 있는데도 그래. 지금도. 아, 이거 이제 낙엽 질 때도 그러려나? 그때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 자, 모든 행정계획은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 청취한다, 열람한다, 공람한다, 막 이런 말 나오죠. 자,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규모형을 내가 그림을 그린 거야,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라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수립한다, 승인한다, 면허한다, 허가한다, 뭐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표기성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우리한테 오픈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픈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따라서 고시한다, 공고한다, 맨날 이런 말이 나온다고. 자, 모든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걸 보면 이렇게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단계에서 일단 뭐가 없거나 절차가 뭐 이렇게 되지만 그게 바로 시험 문제로 직결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게 들어주는데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이 의견 청취 있고 그 다음에 자, 인가 떨어집니다. 실시계 인가 떨어지고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그러죠. 잘 봐야 돼요. 이 절차로 가요. 이렇게. 이런 절차로 갑니다. 자, 이 의견 청취가 잘 봐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 뭐 불당 신시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판교 신시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래.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민한테 의견을 듣느냐 하는 거야. 안 듣습니다. 상업적을 이쪽으로 배치하든지 여기에다가 공업적 배치하든지 여기에 뭐 무슨 놈의 관공서를 이쪽에 배치하든지 아파트 단지를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만들든지 간에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니야. 우리가 가가지고 시청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왜 남향으로 해야지 왜 북향으로 하고 난리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뭐 주민에게 의견을 듣자 또는 주민에게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30일 이상 뭐 21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 공람하자 이런 말 14일 이상 공람하자 이런 말 나오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 잡아갈 때 잘 잡아야 된다고 뭘 강조하는가. 그러니까 쓰다 보면 제가 안 들린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따 쓰라고 사진 찍으면 되잖아. 휴대폰으로. 하기야 뭐 또 다른 생각 하려면 써도 괜찮겠다. 그런 거. 자, 이 의견 청취가 인가권자가 직근 하급행정처의 의견을 들어요. 니네 행정구에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해가 있으면 한번 제시도 한번 해봐라 하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냐면 직근 하급행정청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구 의견을 듣습니까? 옳지.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아주 열심히 공부하네요. 자, 인가입니다. 인가. 누구 인가? 지정권자 인가죠. 좋습니다. 지정권자 인가. 따라서요.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다.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도시개발 사업에 정리해야 돼요.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 무조건 지정권자. 정비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정리해야 돼요.
정비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 군수. 자, 도시개발 사업이죠.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해요? 대답하라니까. 지정권자, 인가 승인권자 무조건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중고인가 누가 하겠어요? 중고공사. 지정권자. 인가라 승인권자. 우리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도록 승인하는 자는 누구? 그렇지. 인가 승인권자 무조건 지정권자. 정리해야 된다니까. 선수금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하는 자는 누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승인하는 자는 누구야? 옳지. 내용 됐어요? 정리돼요? 안 돼? 눈을 안 맞춰야지. 어느 시점에 가면 눈을 안 맞추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눈을 맞추면 상대방이 또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 악이니까. 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눈 안 마주칠 거예요. 진도는 나가야지. 복도를 보고 알겠어요? 네, 알겠죠? 눈 안 맞출까? 예 하고는. 자, 잘 보세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게 오픈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야,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야, 우리 원장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키는가 보다. 상당히 대단하네요. 지금 기대가 이게 다른 데 가면 안 나오거든. 이게 복습하는데도 안 나와. 대답이 안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고시로 봅니다. 우리 원장님의 노고가 여기에서 돋보이는구만. 열심히 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됐으면 이렇게 공부했을까? 왜?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요렇게 요걸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야. 이렇게 용도 지역이 바뀌어지고, 요렇게 해서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기반시설 설치하고, 관공서 이런 것들 공원 배치하고, 상업지역 들어오면 시층 건물로서 근생 위주로만 지어라. 제한업종은 무슨 뭐 숙박시설 이런 거 못 들어오도록 한다. 권장업종, 그 다음에 오피스텔, 뭐 업무시설까지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 건축물의 층수 높이 정하고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따라서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딱 걸립니다. 야, 중요하다. 야,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 기억하고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옳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하겠다 해서 시행자가 나와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옳지, 실시계획. 실시계획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간다. 자, 14일 이상 일발에 열람하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인가 떨어진다.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한다. 자,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옳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지금 한 60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잡고 있으면 15점 나오는 이유가 뭐지?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겁니다. 이거. 내용 크로스되면 어떡할 거야 이게. 자, 저 따르세요.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의 줄임말.
공익사업 인정의 줄임말. 따라서 공익사업을 인정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을 내놔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때 배짜라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간다, 재결간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재결간다, 쨘다. 언제까지 째느냐? 사업시행기간 내까지 쨘다. 재결 신청은. 됐나요? 자, 이거 봐요. 자, 여기 갑니다. 다시 옳지. 자,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그러고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방식대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세 가지 시행 방식이 나오죠. 이게 수용 사용 방식, 환지하는 방식, 믹스에서 들어가는 혼용 방식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우겠어요. 이 부분을 이쪽에다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글씨 작다 하지 마. 오므려 버리란다. 아니, 전체적인 틀을 다 잡아놓아야 되는데 이걸 글씨 작다 하면 돼? 에이. 키울게. 키워졌지? 키웠다. 더 키워? 화면이 작아서 안 돼. 꺼져버리게. 자, 우리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고? 옳지. 수용하는 수용 방식이 있죠.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또 무슨 방식이 있다? 옳지. 환지하는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거 환지 방식이 있다. 이걸 믹스에 들어가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 시작.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돼. 설명 잘 들어야 돼. 설명만 잘 들으면 게임은 끝나. 이해를 하자고. 설명 잘 듣자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안 이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자, 봐. 이 수용 사용 방식이다 하면 이걸 싸그리 다 수용하는 거라고. 싸그리 수용하겠지. 그러면 싸그리 수용했을 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가를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정답이 나와. 다 보자고. 이걸 싸그리 수용하려면 좋은 점이 뭐야? 이걸 집단적으로 뭘 딱딱 만들어내기가 칼로 딱딱 잘라가지고 뭘 만들어내기가 아주 좋아요. 뚝 잘라서 상업지역, 뚝 잘라서 관공서 배치, 뚝 잘라서 아파트단지 집중적으로 개발해. 이게 참 좋잖아. 환지 방식으로 보면 권리관계가 토지 소유권이 아주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이거 뚝뚝뚝 띄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이건 싸그리 수행해버리니까 뭐를 갖다가 뚝뚝 잘라가지고 뭐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뭐를 조성하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집단적인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집단적인 이런 얘기야. 집단적인 택지 등을 조성하거나 공급한다. 조성 공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를 집단적으로 조성하거나 공급하기가 좋잖아. 싸그리 수용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수용 사용 방식이다 하면 집단적인 이거 하나만 잡으면 돼요. 따라서요.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수집. 집단적인.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방식상 사유야. 나머지는 모두 무슨 사유다? 환지 방식. 나머지는 모두 환지 방식상 사유야. 자, 잘 보셔야 돼. 잘 봅니다.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환지라는 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주는 걸 얘기하죠. 교환해 주는 거야. 환지라는 거. 이렇게 환지 교환해서 준다. 환지 새 땅 주는 거야. 잘 봐요. 예전에 우리 70년대에 우리 경지정리라는 게 있어. 시골에 이렇게 시골에 국어가 있으면 또는 농수로가 있다고 해봐요. 농수로가 이렇게 국어나 농수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갑은옹지 요게 이제 을은옹지, 요게 이제 병은옹지, 요게 이제 정은옹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삐뚤빼뚤했어서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경지정리가 되어지면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거지. 이 부분을 꼭 연상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요거
이런 것 대신에 갑은 국어 옆에 동수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옆에 걸로 쥐야지. 이렇게 을은 이걸로 주고 이것 대신에 정은 이것 대신에 이걸로 주고 병은 여기 농수로 옆에 있었으니까 국어 옆에 있었으니까 요게 이렇게 국어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 옆에다 쥐야지. 이렇게 주었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 환지라 그래. 이걸. 따라서 환지 방식은 말이죠. 뭐를 구입한다, 변경한다, 또는 분합한다, 결합한다, 어떤 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 기반 시설. 이런 하청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와줘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직가가 그렇지 현저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성 1지구 2지구 땅값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역 천안 시내하고 똑같아. 땅값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수용하냐고. 어떻게. 에이 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가가 현저히 오를 대로 올라 버렸어요. 수용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잡아요. 자,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잘 봐봐. 설명만 잘 보고 이해하면 게임은 끝나.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읽고 시험장 가면 된단 말이야. 두 번, 세 번 읽을 필요도 없어. 보면 알아. 우리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출제되는데 다 맞춰야 돼. 도시개발법은 시험 문제 무척 쉽게 나와. 보면 알아. 다 맞춰야 된다. 도시개발법 잘 보세요. 다시 갑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어느 때 하냐면 집단적으로 뭐를 조성하기가 좋잖아. 싸그리 수용해버리면 장점이 최대 장점이 그거라고. 단점이 있겠지. 이걸 싸그리 수용하려고 그래. 최대 단점이 뭐야? 그렇지. 돈 문제라고. 돈 문제. 이것만 있다면 아주 좋지. 빨리빨리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싸그리 수용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 문제야. 돈 문제.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시행자가 봉착하는 게 돈 문제. 돈이 없어서야. 이게 토지보상비로 전체 도시개발 사업 비용 총 비용의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풀려버립니다. 돈이 없어서야. 돈이 없어서. 자, 그래서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 이렇게 구름 타고 와서 도와줘. 이렇게 구름 타고 와서 도와주는 자가 있는데 여자 이름이 누구다? 토선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토선입니다. 잘 봐. 이 토선이는 어디에 나오는 거야? 지금 수용 사용 방식에 나오는 거야. 만약에 토선이가 여기에 나와버리면 틀린다고. 돈 문제 해결해 주려고 지금 수용하려면 싸그리 수용하려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돈 문제잖아. 돈 풀어주려고 이게 지금 토선이가 이렇게 왔다고. 이게 뭐냐면 여의봉이야. 여의봉. 그래가지고 비비디 바비디부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우수수 떨어져. 자, 다시 갑니다. 이 토선이는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옳지. 토선이는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 자, 따라서 합니다. 토지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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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 이주대책.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옳지. 잘 보세요. 그러면 토지상환채권 누가 발행한다? 옳지. 선수금 누가 땡겨 쓰고? 옳지. 이주대책 누가 수립 시행한다? 이걸 지정권자로 바꾼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냐? 잘 봐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도록 시행자가 발행하도록 승인해. 누가 승인한다? 그렇단 말이야.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승인해. 누가? 옳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꼭 지정권자로 바꾼다고. 이걸 지정권자가 발행하고 땡겨 쓰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잘 보셔야 돼. 자, 다시 갑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돈이 문제가 되는 거야. 최대 단점이. 그래서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 이 도와주러 오는 자 이름이 누구다? 토선이다. 자, 토선이가 나와서 잘 보세요. 이걸 뚝 떼어가지고 이걸 아파트 단지,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야. 이걸 뚝 떼어가지고 상업용지로 딱 조성하겠다는 거야. 잘 봐요.
안 지워. 이렇게 용지를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성토지공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성토지공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원래 형태에서 그대로 용지를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한다. 이 조성토지 반대되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형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형지 공급이라 그래요. 자, 용지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 들어간다. 뭐라 그래? 조성토지 공급. 조성토지 반대가 뭐다? 원형지 공급이야. 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컴팩시티 건설입니다. 복합도시 건설에서 이게 원형지 공급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잘 이해해야 돼. 봐봐. 주거 용도로서 공급한다면 여기에 있는 땅 소유자는 맨날 주거 용도로만 건축 행위를 해야 돼. 여기 상업용지는 상가만 지어야 돼. 내용 이해가요? 뭔 말인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업용지 쭉 해서 공급을 했어. 그런데 주변에 상가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공실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여기에는 항상 상업용지로만 사용해요. 여기는 주거용지로만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 용도가 쓰임새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주거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공장용도로 활용해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원형지 공급이.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 원형지로 공급하면, 잘 보세요. 원형지로 공급하면 이거 누구나 다 원형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겠죠. 그죠? 땅 가격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겠죠. 오히려 이런 데보다 더 비쌀 수가 있잖아. 그죠? 따라서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는 이게 일반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도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딱 000으로 딱 정해집니다. 000이야. 자, 공공시행자, 공모에 선정된 자,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 이렇게 갈 건데요. 원형지는 원형, 타원형, 원형 010, 0006, 000. 이게 원형 아니야? 원형? 이게 재미없어? 저 타원형, 원형 000.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는 000으로 국한됩니다. 이 원형지는 말이죠. 토지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바로 그 다음날 팔아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뭐에 걸리냐면 매각 제한에 걸려요. 매각 제한에. 자, 1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 범위 내입니다. 10년 이내에서 일단 매각 제한을 합니다. 공사가 끝났다 5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0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원형지로 이게 말이야. 토지용 가치가 이렇게 높으면 이걸 탄력적으로 이런 용도로 다 운영할 수 있으면 이거 원형지로 다 공급하지 뭐 한다고 원형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느냐 이 내용이 나와.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분의 2 이상을 조성토지로 공급해야만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원형지로 다 100% 공급해버리면 지는 멋대로 활용하면 어떡하라 그래요? 어떡하? 그래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맞는 지문으로 한번 떴어요. 이제 2분의 1로 고칠 겁니다. 중요하다. 조성토지 공급 봐요. 자, 조성토지 공급은 원칙입니다.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공급 들어가면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면 원형지 공급.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 들어가면 조성토지 공급인데 이렇게 공급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어지면 도시지역 요인, 시점 보정하고 사정 보정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어진다? 감정평가 가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감정평가에서 냈다 경쟁임차를 붙입니다. 경쟁임차를 붙이는 게 이게 조성토지공급 원칙이에요.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임차를 붙여버립니다. 자, 다시 우리 신시가지 수용 방식으로 해서 싸그리 다 불땅지구에 수용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들어갈 거냐? 원칙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임차를 딱 붙여버립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어떻게 공급하는지?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실사례를 들겠습니다. 실사례를 들겠습니다. 실예를 들겠습니다. 판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판교. 제가 이거 판교 신시가지를 예를 드는데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들은 겁니다. 잘 듣고 이해를 해주시고 꼭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보상가가 수용가가 얼마였냐면 이 보상가가 땅 좋은 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평당 240에서 260만 원 정도가 갔어요. 자, 여기에서 240만 원씩 딱 수용을 해가지고 토목공사 들어간 거죠. 이 토목공사 들어가니까 평당 얼마 갔냐면 560에서 640이 갔습니다. 평당 한 560으로 잡겠습니다. 60만 원으로 잡겠어요. 잘 보세요. 240에서 야 토목공사 좀 갖다가 불도저 쭉쭉 밀어버리는데 그리고 이쪽은 도로 이쪽은 대지 무슨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표시만 조금 한번 해주는데 야 평당 300만 원이 들어갔네. 이때 당시에 들고 일어났어요.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정부에서 이걸 뭐를 하고 있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교 2007년, 2008년인가요? 로또 판교. 이게 막 일어나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시민단체에서 발목을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부 발목 잡습니다. 정부에서 딱 나왔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KBS 뉴스에 앵커하고 같이 붙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판교에 대해서. 바로 나왔어요. 저도 그걸 좀 봤는데,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뭔 놈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기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장지 같은 거 묘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도 공원묘지 하나 만들어내는데 평당 10만 원이면 이 축대까지 하고 전부 다 끝날 건데 뭐 한다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봐라. 도로부지 빼주지 않냐. 관공서부지 빼주지. 공원부지 빼주지. 도로부지도 일반적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로 까는 거하고 다르다. 도로 밑에 각종 관로가 들어가야 된다. 관로가 몇몇 타당 몇 억이 들어간다.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느냐.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야. 우리 토목공사 하는 것 가지고 저거 300만 원 평당 붙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내놓으니까 얼마나 지금 땅을 내놓느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한마디를 못했어요. 아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는 도로만 내는 줄 알았더니 도로 밑에 이런 게 들어가? 이렇게 됐던 거야. 아무 얘기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냈다 감정평가 들어가야 되죠. 감정가격 들어갑니다. 감정가격 들어가니까 평당 얼마가 됐냐면 1600이 됐어요. 1600만 원. 뭐가 비싸? 지금 이게 상업적인데 아무것도 아니지. 엄청나게 싸게 먹힌 거야. 자, 이 판교 신도시는 일단 분당보다도 강남의 접근로가 더 좋습니다. 이때 당시에 얼마 갔느냐? 분당에 있어서 32평 아파트가 평당 1,800만 원이었어요. 1,800에서 1,200이었습니다. 그러면 1,800, 2,000에 잡아봐. 32평 아파트가 6억 4천이었다는 얘기야. 6억 4천, 6억 5천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상업적에서 평당 1,600만 원 아주 싸게 베큰 거야, 이게. 아주 싸다니까? 뭐 이의제기 못해 이거. 한번 여기서 시민단체에서 눌렀기 때문에 싸게 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냈다 여기서 이걸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해요? 그렇단 말이야. 경쟁이청으로 딱 가. 이 경쟁이찰로 딱 가니까 평당 얼마가 됐냐면 9,400에서 받아갔습니다. 1위입니다. 1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진양산업입니다. 요즘에는 진양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산업까지 이게 진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진양산업이 예전에 70년대 뭐 우리 통고무신 기차표 통고무신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만들어낸 회사 부산을 연고지로 해서 한 회사일 겁니다. 요게 1위예요. 2위가 어디냐면 삼성물산. 삼성의 촌본산이죠. 헤드쿼터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 삼성입니다. 삼성물산. 이게 400평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9,300에 받아갔습니다. 전부 다 9천만 원 이상이야. 땅가격 9천만 원 1억 하는 거죠. 땅가격 1억이면 비싸게 된 거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우리 강남에 주차장 용지 같은 데 있죠? 강남? 거기 평당 얼마 가냐면 1억 5천에서 2억 5천 이렇게 가요. 평당. 우리 여기 저기 뭐 천안시에서도 가장 땅값 비싼 곳이 억 단위 넘어갈 거야? 평당? 다 넘어가. 평당 넘어가. 저기 명동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 거기가 예전에 뭐 거기 상업은행이 있었고 거기에 그 자리가 얼마나 가요 지금? 평당?
15억인가 이렇게 나갈걸? 지금 이렇게 나갈 겁니다. 평당 찾아보면 돼. 공시가 딱 보면. 지금 그렇게 나가요. 예전에 10배 올라서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분당의 상업지역이 평당 1억이 넘으니까 이런 걸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상업지역 내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잡고 들어와야 돼? 건축물이니까. 1층 산다. 1층에서 해야 되니까 평당 1억 5천원 잡아야 된다고. 그럼 1억 5천 잡으려면 평당 10평은 필요하잖아. 10평 필요하면 한 5평, 6평 나오니까 실평수로. 그죠? 그리고 10평이면 얼마야? 15억이지. 15억 투자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다니까. 뭐 융자돈 좀 받고 요즘에 좀 저리로 융자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 딱 봐서 내가 한두 건 하면은 이거 내가 이자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거. 자, 그러면 감정가에서 내다 경쟁이 잘 붙이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이게 9,400을 받아갔다 이런 건 기억을 해주고 원칙 감정가에서 경쟁이 잘 붙여버리면 못 들어오는 게 있잖아. 초등학교 어떻게 들어와요? 초등학교가 평당 한 9,400 받아가지고 운동장을 어떻게 설치하냐고. 임대주택이 어떻게 들어요? 임대주택이. 토지상환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 토지로 말 그대로 이걸 다시 받겠다는 뜻이거든. 이걸 갖다가 토지상환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 경쟁이 잘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원칙이 나와야 예외가 나와요. 그래, 원칙부터 내지. 원칙도 몰랐는데 예의를 내. 참나 신기해. 그래서 추첨으로 가자. 추첨 방법. 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가자. 수의계약. 자, 그 다음에 감정가에서 이거 준다 그래도 못 들어와. 감정가로 준다고 해. 1,600에 준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 학교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하, 공공청사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 이하에서 냈다 수의계약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잠깐 다시 정리해봐.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이제 머릿속에 쭉 스크린이 돼야 돼. 자, 다시 가봐. 수용 사용 방식이지? 싸그리 다 수용하지? 뭐를 집단적으로 조성하기가 좁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 단점은 돈 문제다. 그래서 시행자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 누구다? 옳지. 토선이가 나오면 수용 사용 방식이지? 토선이가 나와서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하면 조성토지 공급. 원래 형태 그대로 공급하면 원형지 공급이야. 조성토지 공급은 감정가에서 냈다 경쟁이 짤. 이걸로 하면 못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간다. 예의가 시험 문제다. 자, 원형지 공급이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고 000 세 사람만 받는다. 잡아주셔야 돼. 3분의 1 예를 한정한다. 매각 제한에 걸린다. 이게 시험 문제. 끝. 수용 사용 방식 끝. 이 안에 벗어날 수 없음. 보면 알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보여줄 거야. 내가 다 체크한 게 나와. 자, 환지 방식 가겠습니다. 환지 방식. 잘 봐요.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이지? 그러면 잘 봐야 돼. 수용 방식이라는 건 이걸 딱 수용해가지고 이렇게만 만들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걸 갖다가 환지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이런 건 다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논아가질 거냐 하는 것이 계획 있이 논아가져야 돼? 계획 없이 논아가져야 돼?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이 환지 방식은 말이죠. 하나의 계획이 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환지 계획이라고. 이렇게 환지 계획에 의해서 뭐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지 처분을. 잘 봐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니까. 환지 계획이 뭐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야. 환지 처분이 뭐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처분을 얘기한다고. 따라서 환지 계획에 의해서만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가 환지 처분이라는 건 환지 계획 외에 별도의 행정 계획에 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는 순간 틀려버리는 거야. 1993년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 이걸로만 되는 거야. 이걸로만. 정비법에 가면 정비사업에 가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관리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별도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관리 처분할 수 있다면 큰일 나버립니다. 자 봐요. 환지 계획은 여기에서 수립해서 환지 처분, 종료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처분을 하니까 이게 바로 공사 시작 단계. 이게 바로 종료 단계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갖다가 당첨받아서 입주할 때까지는 또 2, 3년 걸리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개발은 10수년이 실제적으로 걸릴 수가 있다고. 따라서 사용 수익을 갖다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10수년간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동네에서 슈퍼를 갖다가 하는데 동네 슈퍼를 하는데 매출이 이게 한 3, 400씩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년이면 몇천 되지? 이게 10수년 되어버리면 몇억이 되어버린다니까. 몇억 몇십억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걸 못하도록 만들어봐. 어떻게 하겠냐고. 따라서 이 권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서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법률 용어로서 가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 임시란 뜻으로 해석한다. 임시로 환지 처분하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반드시 도시개발 구역 내만 지정됩니다. 도시개발 구역 내에 지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환지 예정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나 이임차권자 등의 사용 수익을 위해서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 구역의 안팎에 지정할 수 있다. 땡에 걸려버리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 가환지 처분의 효과가 있다니까. 미리 환지 처분을 한번 해서 조율하는 이런 차원이야. 이게. 따라서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건 도시개발 구역 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지. 반드시 도시개발 구역 내에 지정되는 거야.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야만 여기서 채비지를 매각해서 돈줄을 마련한다고. 이게.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 어디에서 돈줄 마련했어? 토선이가 돈줄 마련해줬지? 환지 방식은 이거야. 이걸 환지 예정지로 채비 정도가 이 지정이 됐을 때 이걸 매각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내가 아까 전에 타인의 토지를 매각한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야. 이제 이따가 보자고. 이따가. 따라서 환지 예정지는 법 조문을 보면은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안 돼버리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이게 지정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사업을 진행시키들 못한다니까. 따라서 100% 환지 예정지는 지정해야만 해. 따라서 환지계획의 내용을 보면 법조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환지 예정지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100% 환지계획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법조문에서는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는 인위적 절차에 그치지만 실무에서는 안 지정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킵니다. 따라서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모의고사는 한 번씩 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문제다. 모의고사에 나오면. 잘못된 문제입니다. 100%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자,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시키죠. 지울 필요 없습니다.